성 변호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이게 논점에 매우 많은 이슈인데요. 지금 이제 김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 통제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걸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글은 썼는데 제가 요지 위주로 최대한 짤막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래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행정에 대한 권한은 검찰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수사권, 공소지휘권, 형 집행권을 독점하고 검찰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종전에는 법무부였는데 법무부를 직제상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법경찰을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가시화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했고 검찰의 일부 보안 수사권을 남겨서 경찰에 대한 견제 권한을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사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이걸 기획할 때는 그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을 지냈죠. 윤석열 정권을 지내면서 이제 보존적 2차적 수사권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권까지 검찰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검찰 개혁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역행이 이루어졌고요. 역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나 한계 같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검찰 조직이 변화가 없어졌는 겁니다. 이게 제가 10년 넘은 통계로 기억을 해서 현재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관심 가져서 들어보기 시작을 했을 때 검사 아닌 검찰 공무원의 약 90% 이상이 수사 관련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의 수사 관련 기능에 남겨져 있는 한은 검찰 조직에 대해서 현 조직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수사라는 게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수사 현실이라는 게 있고 수사를 이끄는 그런 법적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법 체계나 법 현실 같은 것들이 현 단계에서 조직을 지금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법 체계를 바꿈으로써 법 현실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는 건데 현재 지금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 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저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 관련 기능을 모두 검찰에 이관을 하고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수사가 필요한 경우 보안 수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을 하고 그쪽을 통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보안 수사 기구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경찰의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사실은 이제 논리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이제 이번에 와서 제주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검찰이 경찰을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경찰 통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상황이 만약에 지금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이관할 경우 경찰이 비대화되고 경찰의 수사에 관련된 것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이 새로운 검찰로 변해서 권력 조직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 조직을 어떻게 통제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래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에 기획된 내용은 다 입법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경찰 조직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게 처음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수사 권한을 나누고 수사를 찢는 방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각 단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그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이 시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국가경찰위원회가 여전히 좀 자문기구로 남아 있거든요. 입법적으로 다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냐면 검찰이 어느 정도 보안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모두 없앨 경우에는 지금 뭐 특사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어지고 지금 만들어진 새로 신설되는 여러 경찰 조직들의 수사를 일괄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게 여러 경찰 단위가 서로 경쟁해서 수사할 경우에는 이 경찰 수사권의 조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법적으로 수사권의 기본이나 아니면 원칙 같은 것들을 정해서 누가 먼저 우선 수사권을 갖는지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할 필요도 있지만 실제 개별 사건에 있어서 각 경찰들의 권한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찰 조직이 특별한 일정程도 이상의 우월한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기구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통제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체가 경찰이 되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자체가 경찰이 돼서 경찰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실상 또 하나의 검찰처럼 전체 경찰을 수직적으로 거느리는 권한을 가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전히 이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게 권한이 수사권이 집중될 경우 정권의 교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위험이 현재 시스템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윤석열 때 경찰국 케이스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정 정도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이나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경찰의 운영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기구를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도입이 된 겁니다.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아마 지금 하면서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벌써 끝났네요.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민주인 검찰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로 실무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실무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찰이 늘어진다는 거. 경찰이 서로 안 하고 늘어진다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독립된 별도의 감찰기구와 별도의 수사적정성 심의기구를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 경찰이 경찰 내부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검토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권한을 갖고 검찰을 감찰하고 검찰 수사를 통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구의 역할까지 국가수사위원회에 저기서 마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경찰과 독립된 방식으로 수사의 적정성이나 심의 그다음에 지연 또는 유착관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구를 현재 지금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필성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